안녕하십니까. 유니스티 유여림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건강 공부는 환자혁명 책을 바탕으로 한 43번째 건강 공부 시간입니다. 주제는 장점막 누수증후군, 이와 관련된 자가 면역 질환, 장점막염증, 그리고 원인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글루텐, 그리고 필요한 비타민 B군, 그리고 유니스티 디톡스 클리어 스타트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장누수 증후군은 말 그대로 장점막에서 누수 현상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리키 거트 신드롬인데 장이 줄줄 새는 현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물이 그냥 줄줄 샌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분해가 덜 된 거대한 단백질 분자들이나 또는 유해한 요소들이 체내로 흡수되면 안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장벽을 통과해서 체내로 흡수되는 현상, 이게 정확한 장점막 누수 증후군입니다.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입에서 항문까지는 체내가 아니라 체외, 몸 바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음식을 통해서 소화가 되고 장벽을 통해서 흡수되고 혈관으로 들어와야 비로소 체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화기관을 덮고 있는 점막은 상피세포로 된 세포 한 개 두께에 해당되는 얇은 조직입니다. 이 얇지만 정교한 이 세포, 상피세포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흡수하거나 몸에 들여서는 안 되는 걸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상피세포는 항체를 분비하고 효소도 작동하고 효모균, 그리고 기생충, 이러한 것을 억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어떻게 흡수가 되느냐 하면은 소화관을 통해서 들어온 물질은 다양한 방법으로 장벽을 통과하는데, 비타민, 미네랄, 그러니까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같은 전해질과 요리 지방산은 삼탑을 통해서 별다른 노력 없이 세포 안으로 흡수되어 갑니다. 반면에 영양소는 능동수송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장벽을 통과합니다. 이 능동수송이라 하는 말은 특정 단백질이 셔틀처럼 영양소를 운반을 합니다. 아미노산, 지방산, 포도당, 미네랄, 비타민이 능동수송을 통해 세포막을 통과합니다. 정상적으로 건강한 점막 상피세포라 하면은 잘 쌓아 올린 벽돌처럼 아주 딱 맞춰져서, 모서리와 면이 딱 맞춰져서 촘촘하고 정교하게 빈틈이 거의 없을 정도로 치밀한 결합 조직으로 물샐 틈 없는 그러한 방어선 역할을 하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셔틀을 타고서만 통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장에 염증, 장점막에 염증이 생기면 그 상피세포가 부풀어 오르고 단단한 그 결합이 유지가 안 되었을 때 엉성하게 쌓아 올린 그런 돌담들처럼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생긴 틈으로 거대한, 흡수되면 안 될 거대한 크기의 단백질, 입자 같은 것이 통과가 됩니다. 여기서 거대한 단백질 입자라 하는 것은 분해가 덜 된 상태, 즉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단백질을 의미하며 정상적으로 우리 체내에 유입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이 커다란 단백질하고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균이라고 인식을 하여서 면역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항체를 만들고 세포 활성화되고 활성산소도 생깁니다. 이렇게 면역 작동이 되면은 면역 반응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염증이 생깁니다. 결국 이 거대한 물질, 거대한 체내에 유입해서는 안 되는 단백질이 염증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알레르기, 아토피, 여드름, 건선, 관절염, 갑상선 기능 항진증, 천식, 동맥 경화, 심정 질환, 천식 등 당뇨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나 염증성을 유발하는 질환을 더 악화시킵니다. 면역을 더 큰 문제는 병원균이 아닌 정상적인 세포에 대한 항체를 또 만든다는 것입니다. 염증뿐만 아니라 항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분자 구조를 가진 뇌 정상 세포까지 공격하는 것이 바로 또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은 자가 면역 질환 환자도 많고, 이런 것들이 또 어떤 원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우리 몸의 정상적인 장기나 세포를 외부에서 유입된 병원균으로 인하여서 공격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또 면역세포와 우리 체세포와 유사한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에서 나오는 우유, 단백질, 카제인가 소 단백질입니다. 아토피 환자에게 우유를 섭취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의사들은 아토피 환자에게 우유를 끊으라고 하는 게 당연한 조언이 되겠고요. 특히 3세 미만의 유아는 상피세포 미성숙, 상피세포가 미성숙한데 이런 우유 단백질, 카제인, 소 단백질 이게 많이 들어있는 우유 제품을 먹었을 경우에 장, 점막, 누수, 증후군이 더 쉬워지고 아토피 체질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유, 수유도 물론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토피나 알레르기가 부쩍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유제품 섭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 점막이 튼튼하고 건강하다. 그러면 유제품이 큰 문제는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장, 점막, 누수, 증후군 환자는 유제품을 필히 멀리 하셔야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자가 면역 질환은 없지만 장, 누수, 장, 점막, 누수 증후군을 의심해 볼 증상들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식을 먹으면 곧장 화장실로 달려간다. 둘째,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설사나 잦은 대변 반응을 한다. 셋째, 고기만 먹었다 하면 복통과 함께 대변을 보아야 그 복통이 사라진다. 용료에 단백질, 지방이 느슨해진 장, 점막에 자극을 주어서 그렇습니다. 넷째, 밀가루 음식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이러한 사람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증상이 나타난다. 여섯째, 헛배가 부르거나 실제로 점점 배가 나오는 증상이 있는 사람. 일곱 번째, 만성 피로에 시달리거나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장, 누수, 점막 증후군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렇다면 원인은 다양하게 추론할 수 있지만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원인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니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스트레스와 코르티솔. 잠깐의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오히려 나에게 긴장을 주고 활력을 줄 수 있지만 이렇게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하는데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장과 혈관이 얇아집니다. 두 번째, 약물 가용, 스테로이드성 약물 그리고 비스테로이드성 아스피린 같은 소염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피부가 얇아지고 장내 점막이 얇아집니다. 이게 점점 장, 점막, 누수, 증후군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저해하여 점막 재생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장내 세균 불균형. 이것은 장기간 항생제를 복용하거나 수년간 도정된 곡물, 설탕, 첨가제 등을 섭취함으로 인하여 장에 있어야 할 유익균이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장내 유익균, 유해균의 밸런스가 있습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서 유해균이 우세해질 경우 유해균들이 독소를 발생합니다. 그 비율은 85대 15 정도가 좋은 건 아시죠? 그 독소가 유해균 독소가 몸에 흡수되면 장점막 조직에 자극을 주고 장내 염증을 유발하고 염증은 점막을 느슨하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네 번째, 알코올. 술은 우리 인체에 빠르게 흡수되면서 장 점막을 약하게 만듭니다. 술이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가 있습니다. 그게 장 점막을 손상시키고 여드름, 아토피 환자에게는 술을 끊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기생충, 칸디다균 감염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여섯 번째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크론병 같은 소화계통 만성 염증성 장질환 역시 장점막 요소 증후군을 일으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많이 알려진 글루텐입니다. 글루텐이란 밀, 보리, 호밀 등 곡류에 함유된 불용성 혼합 단백질입니다. 쉽게 밀가루 음식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글루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재배되고 있는 밀이 과거와 달리 변종되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인지, 밀가루에서 검출되는 글라이포세이트 농약이 문제인 것인지는 다양한 추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민감한 체질의 경우에 증상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고 밀가루를 끊으면 증상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물론 글루텐을 섭취했다고 해서 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글루텐을 비롯한 특정 음식 성분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민감한 장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의약품이나 영양제 캡슐 중에서 글루텐 성분을 함유한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문제가 되면서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글루텐은 이렇게 단순한 장점막 누수 증후군으로 끝나지 않고 장점막 염증이 비타민 B군의 흡수를 방해해서 비타민 B군 결핍 혹은 불충분이 발생합니다. 글루텐이 장점막에 염증이 되어서 비타민 B군의 흡수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장점막을 회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 영양가 많은 보약을 먹어도 헛수고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비타민 B군이 여러 가지 우리 대사에 필요한 성분입니다. 그런데 그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혈중에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증가합니다. 호모시스테인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제가 유튜브에서 호모시스테인에 관해서 올린 동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간단히 말하면 호모시스테인은 대사 과정 중에 나타나는 것인데 단백질류를 육류 종류를 섭취했을 때, 여기서 유제품도 포함됩니다. 섭취했을 때 대사 과정에서 완전한 대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 중간 대사 물질로서 생기는 돌연변이성, 독성이 있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그러니 생기면 안 좋은 것이죠. 이게 생기는 원인 아까 말했듯이 비타민 B군, 비타민 B군뿐만 아니라 또 미네랄 필요한 게 있습니다. 아연, 이런 성분들.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우리 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대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안 좋은 그러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비타민, 미네랄, 영양제는 꼭 섭취해 주시는 것이 건강에 필수입니다. 다시 호모스테인에 돌아오면 호모스테인 별명이 있습니다.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조용한
장기 중에 간도 있고 조용한 살인자에서 뭐 심혈관 질환 이렇게 말을 있는데 왜 조용한 살인자 이냐면 이게 심혈관 질환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호모시스테인은 제2의 콜레스테롤이라고도 하고 조용한 살인자라고 하는데 심혈관 질환 환자는 꼭 혈중의 호모시스테인 그 수치를 꼭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이 레벨이 높으면 혈관에 경련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다리에 쥐가 나듯 혈관도 쥐가 난다는 겁니다. 혈관 중에서 심장에 있는 가장 큰 동맥, 간상동맥에 쥐가 나는 것이 또 심장마비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장마비 원인으로 사망을 했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지도 않으면서 혈관이 또 막혀 있지도 않고 원인이 불분명할 때 이 원인이 거의 절반 이상 차지합니다. 좀 많이 길어졌는데 호모시스테인은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알려드릴 책임과 의무가 있고 그리고 또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특정 음식에 대한 민감성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촉발된 비타민 B군 결핍이 심장마비와 같은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은 이만큼 중요하고 비타민 미네랄 섭취는 이만큼 중요합니다. 문제는 글루텐 민감성이 있는 사람이 글루텐을 먹어도 아무런 느낌이나 증상이 없다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구토를 하거나 피부로 여드름이나 어떤 발진이 나타난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문제가 있구나라고 느끼지만 글루텐을 좋아하는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 과자, 빵, 국수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 느낌이 없기 때문에 맛이 좋아서 계속 먹는다는 거,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이게 식품 감수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음식 알레르기, 식중독을 떠올릴 수 있는데 그런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또 문제이고요. 다 증상과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장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섭취를 하고 치료를 하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장이 줄줄 새는데 아무리 좋은 걸 먹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양소는 흡수하지 못하고 염증은 계속 일으키는 장이 되고 절대로 제대로 치료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장벽의 염증을 완화시키고 손상된 장 점막을 재생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세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식이요법도 필요합니다. 제 블로그에 이 내용을 그대로 포스팅 하였는데 참고하시도록 그 사이트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동영상도 추천하니 이 장에 관련된 동영상 꼭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유니스티 클리어 스타트팩 디톡스로 시작을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건강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승하세요.